네, 종목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 가지 네. 방산주, 남북 경협주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아까 남북 경협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적과 관련해서 좀 종목들을 선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종목, 탑픽 종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좀 찾아봤는데요. 오기 전에 로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또 속옷과 관련된 업종들인 이제 신원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종목들입니다. 최근 보니까 그 실적이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좋아져서 사실 주가 상승 국면에 가다가 최근 좀 많이 낙폭을 빠졌는데요. 이 북한의 어떤 리스크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는 종목들이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란 투자 심리 때문에 위축돼 있다라면 분명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단기적인 반등이나 테마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나는 종목들의 어떤 심리로 위축된 부분이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에 오히려 역발상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을 살펴보다가 일시적으로 주가의 위축이 온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증가할 정도로 상회할 정도로 조정이 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보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징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알뜰폰 관련주 얘기를 해볼게요. 네. 통신요금 인하에 대안으로 알뜰폰을 좀 키우겠다라는 정책이 발의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사실 최근에 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이슈도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어떤 오랜만에 나온 정책적 이슈였고 여야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안 발의가 빠를 거다라는 어떤 심리가 더욱더 좀 시장의 어떤 이슈를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 알뜰폰 관련한 부분은 2011년도 가계통신비 절약의 일환으로 알뜰폰 시장이 도입이 되었고요. 2년 가까이 사실 유명무실하다가 최근에 다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2년 전에 이미 도입이 했는데 시장에 정착을 하지 못했냐. 지금 전체 가입자의 한 2% 정도만 알뜰폰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보조금 지급 문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번호 이동한 가입자 수가 총 1,200만 명이었지만 알뜰폰 쪽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10만 명에 이제 그쳤습니다. 사실 그 이동통신사들이 그 제조업체로부터 통신 단말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들을 지급받는데 알뜰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기 힘들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이 MVNO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이동망 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주파수를 빌려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통신비가 한 30% 정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관련해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이슈를 받다가 오히려 오늘 좀 장이 좋으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뜰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우려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한 경험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제4이동통신이라는 새로운 통신 플랫폼이 나온다라는 소식에 시장과 종목들이 들썩였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 상장사가 대표가 자살하면서 이 논란은 여러 가지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뜰폰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또 시청자분들 또한 종목 선정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알뜰폰 이슈 중에서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 사실 세계적인 추세 같은 경우는 이런 MVNO 방식의 어떤 통신 서비스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 국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에 크게 차지하는 게 통신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법안이 마련된다면 조금 가시적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종목들을 좀 보면 아이즈비전, 온세텔레콤, 한국정보통신, CJ헬로비전, 인터파크 솔리드, KT스 정도가 있고요.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종목들이 지금 알뜰폰 소위 관련주라고 이렇게 좀 묶여 있는 종목들인데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실질적으로는 CJ헬로비전 같은 경우 자회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알뜰폰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좀
적인 실적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데이터 기반 MVNO 사업자이기도 하고 SK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결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현재 그 펀더멘털도 좀 괜찮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서비스가 확대된다라면 분명히 실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몇 가지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정책 발의와 관련해서 기존 통신주들에게는 또 악재로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신주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기존 통신업체들은 이러한 그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 굉장히 그 통신주들의 강세 네. 그림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MVNO 방식이라는 게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파수를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통신 서비스 업체들에게 주파수를 빌리는 데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하는 측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의 법안 발의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나라는 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통신사 업종들의 어떤 종목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법안 발의가 되고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 알뜰폰 쪽 그 사용자가 증가한다면 분명히 영향은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습관 중에서 이슈에서 종목 연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또 능력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그 핵심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 3가지 이슈를 속 시원하게 분석해보고 투자해볼 만한 종목까지 이어보는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명덕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